안녕하세요. 왼손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능동의 다가구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가구는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지가 79평, 3층 연면적이 130평, 그리고 감정가가 무지 높습니다. 10억이 넘었고요. 세 번 유찰돼서 3억 4,600. 많이 유찰이 됐죠. 가격, 외형상 가격은 매우 저렴합니다. 새해 1월 7일 날 입찰이고요. 자, 이 다가구가 동탄이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동탄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카카오맵입니다. 다음에서 보여드리는 지도고요. 예, 집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비교적 좀 조용하죠. 주변에 공원이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런 쪽이고요. 여기는 이제 주택들이 좀 밀집해 있는 지역. 그렇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한다고 해야 되나요? 축소한다고 해야 되나요? 동탄원이라는 지역이 대략 이렇게 되죠. 이게 동탄원. 동탄원의 서쪽 끝자락에 있는 비교적 조용한 위치고요. 동탄2가 이렇게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 병점, 아래에 옷산, 평택, 위에 수원, 그렇죠? 영통, 용인, 이렇게 됩니다. 위치가 좋은 위치입니다. 교통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철도는 이쪽에 있으니까 병점역까지 거리, 동탄역까지의 거리가 좀 있고요. 장내에 인덕원에서 동탄선이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우 가까운 위치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나쁜 위치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동탄원이라는 지역이 주거 환경이 좋다 보니까 신도시죠. 꾸준히 가격이 오르는 쪽이었습니다. 전세도 살기 좋은 지역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좀 육박하죠. 그래서 갭이 적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동탄2가 공급이 되면서 가격이 내리막길이 됐고, 전세가는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쪽이 됐는데, 그게 대략 한 2016년 전후부터 하락했었고요. 최근까지 2019년 현재까지 가격이 약보합세 또는 하락 뭐 이렇게 됐었는데, 동탄2의 공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최근 들어서 몇 달 사이에 동탄원의 가격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쪽인데,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현 시점이 전체적인 기간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벗어나는 쪽이니까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 그림을 그린 김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소유자가 2016년에 경매로 이 다가구를 취득했습니다. 이 경매로 취득한 시점이 2016년 5월, 6월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타이밍이 가격이 높을 때, 외형상으로는 뭐 임대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낙찰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가격이 떨어지고 세입자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견디지 못해서 또 다시 경매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주거지역 안에 있는 토지, 3층 건물인데, 요 1층이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필로티, 주차장, 그런데 여기는 일부 주차장이고 일부 근린인데, 실제는 이걸 주택으로 개조를 했고요.
2층과 3층이 네 가구 네 가구로 돼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 그러니까 허가는 두 가구 한 가구로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방을 많이 늘렸죠. 쪼개서 늘린 건데 이 문제가 위반 건축물의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요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겠습니다. 다가구는 그런 위반의 사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가구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요거 바로 위반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실제 건축 허가는 이렇게 났었다. 근린 두 가구 한 가구 2016년. 요거는 변동 날짜고요. 실제 건물을 지은 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한 10년 된 건물이네요. 그리고 위반의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무단으로 대수선했다. 이런 게 1층을 주거용으로 바꾼 거 또는 2층과 3층에 방을 더 많이 넣은 거 그런 내용이 위반으로 지금 적발되어 있다. 이 위반을 시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죠. 이행강제금이 무제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된 거를 낙찰자가 승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를 양성화하려면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원상복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 다가구뿐만 아니죠. 빌라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위반의 내용이 많습니다. 적발이 된 경우도 있고 또 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적발이 됐다면 이 두 개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잘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왜냐하면 이 강제금의 금액이 적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제한으로 부과되는 건 아니고 또 워낙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무단 증축한 이런 내용이 이게 사실 수익성과 직결되거든요. 방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괜찮은 상태니까 이걸 그냥 해결하지 않고 원상복구하지 않고 그냥 버티기 하는 거죠. 실제 이 원상복구한다면 비용이 들고 수익은 또 떨어지니까 결국은 그냥 버티기 하는 건데 낙찰자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해결을 하지 않고 버틸 건가 버텨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갈 건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강제금 위반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공부, 그 다음에 현장조사, 화성시청 담당자와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은 지금 많이 비어져 있죠. 방이 11칸인데 3칸만 들어와 있다는 거. 뭐 집주인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도 있겠고요. 동탄2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걸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현재 임차인은 특별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다 배당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면 현재 소유자가 낙찰을 받았다. 등기부 자체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낙찰 받을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그때는 지금보다 감정가가 낮았고 그리고 높은 금액의 경쟁자가 있었고 낙찰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높은 금액의 낙찰을 받았나? 그 당시 드러나 있는 세입자가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6억대의 낙찰을 받아도 되는 물건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탄2로 인해서 가격이 전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결국 낙찰받는 시점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감정가 10억이
합리적인 금액이냐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좀 고평가됐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추산하기 위해서 요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밸류맵이라는 사이트고요.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 밸류맵에 들어가서 원래 이 화면을 열면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다가구의 가격을 판단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는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요. 토지도 지워버리죠. 그러면 남는 게 요 그림들인데 여기서 이 경매 물건과 비교할 만한 물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로변이니까 아무래도 여기보다 위치가 좋죠. 그래서 가장 근접한 유사 사례가 요거라고 보는데 요거에 2014년 거래니까 지금보다는 좀 저렴한 금액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들어가 보면 면적이 90평, 경매 물건이 79평이니까 뭐 거의 비슷하죠. 연면적이 149, 130. 그리고 이게 8억 8천. 그죠? 경매 물건보다 좀 나아 보입니다만 규모는 비슷합니다. 집을 언제 지었을까는 뭐 별로 또 따로 더 조사해 봐야 되지만 이걸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가격이 떨어지고 또 지금 어쨌든 바닥에 가까운 상태니까 위반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 7억 정도 내외가 객관적인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가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토지, 다가구 이런 것들은 밸류맵을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게 고평가된 건데 그럼에도 가격은 저렴한데 수익성은 과연 어떨까?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이죠. 그러면 수익성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5억 정도의 낙찰될 가능성을 일단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높다거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낮춰야 되겠죠. 충분히 수익성이 나온다면 이제 더 올려야 되는데 일단 이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추가 비용이 등기 비용, 수리 비용, 명도 비용인데 명도 비용 안 들고 등기 비용은 뭐 이미 고정돼 있고 수리비가 문제입니다. 수리비는 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간다면 뭐 1억이 나갈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현장 조사로서 좀 세밀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위반의 문제, 이행강제금이나 원상복구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한 1억 정도의 금액을 추정해 봅니다.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죠. 한 1억이 들어간다면 낙찰받고 추가가 1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총 한 6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출은 한 3억 나오지 않을까. 감정가가 있으니까요. 근데 3억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3억이 나온다면 뭐 이자는 한 100. 요즘 이율은 저렴한 편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임대 났을 때 얼마 정도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들어올까인데 이렇게 추산을 해봤습니다. 한 4천 정도의 이게 원룸인지 투룸인지도 사실은 좀 불명확한데 현장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이 정도 한 4천 정도의 한 서너 칸을 세를 주고 나머지는 월세를 한 500에 30. 500에 30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나머지 8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1억 2천, 또 4천, 38에 24, 뭐 이렇게 되죠. 그럼 총 투자 금액에서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일부 회수했으니까 그러면 6억에서 이거를 빼면 4억 6천을 빼면 1억 4천이죠. 1억 4천이 순투자금이고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그 다음에 순수입은 140이니까 이게 연 한 12%. 연 12%의 수익이라면 경매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높은 수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2년 후에
처분할 수 있다면 이게 뭐 8억 정도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면. 그렇다면 이 수익이 또 큰 거죠. 물론 위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결국 매도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물론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 계산으로 봤을 때는 5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또는 조금 여기서 더 낮은 금액으로, 왜냐하면 이 종전 금액 30%로 떨어지는 이 경매 진행 상황에서는 웬간해서는 종전 가격까지는 또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 정도로 요 금액 내외로 입찰가를 봅니다. 아까 여기 그 지도를 보면서 제가 못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지도에서 로드뷰를 좀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요. 교회가 있고요. 꽤 규모가 큰 교회, 신축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공트가 있겠죠.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있겠죠. 뭐가 들어올까?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뭐 별 영향이 없겠는데, 또 단독주택, 근린주택이 들어온다면 이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건물입니다. 뒤쪽에 공원이 있고요. 앞에는 주택들이 있는 그런 쪽입니다. 건물의 내용은 사진상으로는 뭐 그냥 평범합니다.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 그렇죠? 이런 정도. 주변에 주차하는 거는 뭐 불편하지 않는. 지금 이 보여드리는 로드뷰나 위에서 보는 이 스카이뷰가 있어서 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동탄이라는 지역이, 동탄원이라는 지역이 바닥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그래서 투자로서는 타이밍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반의 문제가 이 물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냥 무대뽀로 그냥 나갈 거냐, 아니면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의 문제로 해결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수익성이죠. 비용을 고려해서 과연 임대는 어떨까, 그래서 충분히 임대 수익성이 있는 금액으로 입찰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최종 입찰 여부, 입찰 금액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탄에 문제가 좀 있는 다가구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앤손이었습니다.